저것도 괜찮은데 그땐 그랬지. 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게 뭐야? 그땐 그랬지. 아, 저기- 얘기 다 들어주는 거. 미담, 영담 뭐. 하영 섭외 할까? 너무 잘해. 너무 얘기를 잘해. 하영의 인기 많았던 시절 다 얘기 들으려고. 아 알겠어. 야 누가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다. 형 감사합니다요. 네,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쑥쑥 교양 쌓는 중 연애사 편에 오신 신사숙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활동 일대기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귀한 분이 쑥쑥을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방송 경력 29년, MBC 대상을 포함해 총 22회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음악, TV, 유튜브, 라디오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활동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예계 육각형 남자 김옥정 여사님부터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 가수 별, 그리고 드림이, 소울이, 송이 가족 모두가 셀러브리티인 한국의 김 카다시안 하하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쑥쑥 교양 쌓는 중 연애사 편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위인 하하 씨를 모셔봤습니다. 위인? 네, 위인이죠. 자, 지금 앞에는 안테나 플러스 20대 제작진 7명이 앉아 있는데요. 잘파라고 또 들어보셨죠? 잘나 어린애들. 예, 잘나 어린. 확실해? 예. 잘파라고 또 맞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고마워요. 예. 저 첫 코너라고 들었는데 예. 저를 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양말은 안 신고 오셨네요. 요즘에 황토길을 걷고 있어서요. 아, 맨발로요. 건강에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때라 아, 예. 오늘도 걷고 왔어요. 팔 운동은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저요? 예. 팔요? 예. 어깨 운동. 어깨 운동 위주로. 자, 그럼 이제 위인 하하 씨의 일대기를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8월 20일 하하 형이 아주 태어난 날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독일에서 아 예. 슈투트가르트에서 슈투트가르트. 네 기계로 뺐어요. 머리 4.9kg. 우와. 4.9kg 해서 엄마 스타들만 제왕절개도 안 나오는 했어요. 아, 그래서 독일 신문에 그때 실린 그때 실린 거예요. 동양 괴물이 나타났다. 이야. 그때 키가 지금 키랑 비슷해요. 아, 그때 기가. 되게 컸었어요. 이야. 그럼 그때 아주 대단했겠네요. 독일 신문에 당연히 실려야 됐었고. 예. 그래서 뭐 거대했었죠. 아니, 이게 출생만 대단한 게 아니고 집안 자체가 음악가 집안에.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시다가 예. 이제 저희를 낳으시고 가끔이 좀 접했죠. 저희 누이랑 제가 예. 그 길을 좀 어머니가 그 길로 가시길 바랬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누나 별명이 모차르트였고 모차르트였고. 제가 이제 베토벤이었는데 예. 바이엘이라는 것까지 떼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했었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난 악보를 볼 줄 모르는구나. 그냥 들리는 대로 쳤었구나를 그때 알았었어요. 천재들만 한다는 그 들리고만 치는. 몰랐어요. 그냥 사실 나는 악보를 못 보면 혼나는 줄 알고 보는 척 했었어요. 근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도 계속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재구나. 나도 모르게 외웠으니까. 타고났네. 그래서 예. 잠깐만요.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지금 아, 지금 저희는 위인을 네. 모셨기 아, 때문에.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타이밍에 힙합으로 좀 이제 빠지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고2 때 본격적으로 빠졌고 고1 때 뭐 되게 좋아했었고 반항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야 돼. 왜 자꾸 부모들이 깔아놓은 레일대로 난 가야 되지? 엄청 저항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 길은 내가 스스로 정한다. 멋있어. 아니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 내가 가는 길이 야. 그 지도다. 여러분들도 이거 받아 적어야 될 것 같다. 본인의 길을 가시는 길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도예요. 아. 각자의 지도를 완성하세요. 오케이? 샤웃트 여러분. 아니 박수 받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멋있어 그랬습니다. 아,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19살에 이제 솔로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네. 데뷔했을 때가 더갱. 네네네. 이때 같은 해에 데뷔한 가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스키스 그리고 SES 심지어 비욘세 헐 대박. 저스틴 팀버레이크까지 가요계 황금기에 하동훈이 함께 합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그때 가사는 직접 쓰시고 예, 그랬던 것 뭐 같아요. 혹시 저희가 뭐 가사 좀 내용을 뭐 한번 비트 위를 걷는 시인. 그러니까 가사가 비트를 위에 걷는 시인 미쳤다. 와. 예. 지금 리액션이 약간 기분 나빠서 저 우성 작가님. 저분이 제일 팬이에요. 나가셨으면 좋겠다. 나가라고요? 아니요, 저분. 표정이 조금. 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일 팬이에요. 예. 야, 비트 위를 걷는 또 시인을 또 제가 지킬이라는 가수 그룹을 내면서 예. 그 그룹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예. 워썸유라는 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왓썸요. 예, 좀 매니아층을 좀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막 뭐 공중파가 꿈이거나 유명해지거나 이야.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난 그 상태로도 되게 만족했었고 난 언더그라운드고 뭐 화장도 안 했었고 그냥 되게 거칠게 활보하면서 많은 팬들하고 어떤 소통, 교감, 잔다르크처럼 잔다르크. 뭔가 그 방송계를 뭔가 저항하는 듯한 느낌으로 좀 부시면서 다녔었죠. 진짜 이게 신기하죠. 그때부터 say 세. 제가 지금 새 하잖아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자유롭게 나는 새였어요. 저는 그게 어떤 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뱁새. 뱁새. 참 멋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위인하님을 알게 된 게 아마 2003년에 네네. 그 논스톱? 아, 예, 그때 이제 그 인물을 알게 됩니다. 저는 원래 연기를 전공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었고 예. 사실 오디션을 봤어요. 진짜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오디션을? 이거는 광고 보고 와서 얘기할게요. 저희 광고가 없어요. 그냥 계속 달려야 돼요. 계속 달려. 꾸준히 달려줘야 돼요. 구독자들 빠져요. 예. 와. 자, 오디션 제일 중요한. 멋있다. 다들 이제 차분해지시고 우리 또 위인과 또 함께하니까. 예. 오케이. 약간 잇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피가 좀 묻는데요. 예. 아무튼 그 오디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피 좀 닦고요. 오케이. 먹고 싶어요? 예, 듣고 싶어요. 아니 내 얘기 먹고 싶냐고요. 맛있게. 와, 멘트 살아있다. 미안해요. 어떻게? 시인이다, 시인이야. 예전부터 이런 말장난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야, 시인이야 이거는. 와, 언어의 마술사. 오늘 마술사. 비트를 찍는다, 찍어 가사를 왜요? 왜 오늘 마술사가 왜요? 완전 지금 했고. 아니야, 저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랑해서. 정말 하시네요.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이제부터 저를 꼬마 동이라고 부를게요. 그때 꽤 귀여운 녀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멍하고 위인 모셔놓고. 많이 피곤해요? 괜찮아요? 어떻게? 와, 부럽다. 자 이거 먹고 있네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면 딴 데 보고 했어요. 와. 충분히 이해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와. 진짜 필요한 저를 얘기예요. 어떻게 먹어? 나 못 먹지. 오케이. 자, 먹어요.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와, 미쳤다. 쌀까? 괜찮아요? 와, 오케이 오케이. 미쳤다. 야, 저 혼자 독차지했어. 와. 오케이. 아, 부러워요? 부럽다. 내 말 끝까지 들으면 하나 줄게요. 와, 오케이. 집중해야겠다.
꼬마 동훈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모여 해서 고추장찌개를 먹고 취했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팀버랜드 디키즈 바지 위에는 타미 hilfiger 노란색 스웨터였는데 왜 그게 기억나냐면 고추장찌개가 두두두 떨어져서 여기까지 다 묻은 거예요. 머커까지 다. 근데 뭐 어떡해요? 나는 취했고 그때 그 열정이 더 좋았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친구 집 가서 잤어요. 근데 아침 막 7, 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우, MBC로 오래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몬스터 3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No.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그때 그 삶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귀찮게 해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시. 그 모습 그대로 간 거죠. 와, 패기 열정.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전 어저께 모야에서 고추장찌개를 먹고 이게 흘린 자국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미안해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논스톱을 좋아했어요. 근데 논스톱 3에 만약에 양동근이랑 조인성이 없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때 그 워딩 그렇게 네. 했어요? 그대로? 양동근 짝퉁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그때 그러네. 절 하동훈이라고요. 그렇지, 공화동. 난 하예요.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예. 아니,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네. 아니요, 먼지가 알죠? 와서 비염 있어가지고. 오케이.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나라고요. 우와, 난 누구의 제 2가 아니에요. 난 일어났어. 하라고요. 와. 패기와 열정으로 그렇게 외쳤군요.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효과가 일어났나? 나를 더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 봐라. 이 친구 봐라. 어떤 제가 연기도 잘 못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남들을 어떤 보는 눈은 있다. 그럼 제가 같이 봐드리겠다 해서 오디션 같이 봐줬어요. 야, 두세 대인배다. 명 정도를. 예. 드럼 내가 먼저 질문했어요. 어디서 누구세요? 확실히 길바닥 출신이라 또 인터뷰를 또 잘하셨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캐치가 진짜 빠르네요. 잘하면 스타 될 수 있어요. 진짜요?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예요.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제가 바로 합격. 논스톱 3로 데뷔를 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 때? 그때 23? 22? 야, 23. 최악은 뭐냐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났겠죠. 예. 흐름도 모르고 연결도 모르고 튀고 싶기만 하고 사람들은 나를 되게 와 잘 되고 있어 승승자구하고 있어라고 느낄지 몰라도 그때부터 저는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슬럼프가 있었는지. 전 바닥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하님은 잘 나가고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있는. 그럼요. 주변에서 잘한다 할 때 저는 내가 잘 못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격지심이 생기는 중이었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고 세상을. 못난 생각으로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바닥을 찍게 됩니다. 고민이 많았을 시기에 도와준 또 조력자가 또 그럼요. 있다고. 새벽 1시쯤이었나요? 차가 안 됐더라고요. 문이치 유재석인 거예요. 유재석이 나를 알까를 생각했었는데 그때 문짝 열리면서 하야 우와. 친구들 다 있는데. 친구들 다 있는데 우리 언제 한번 같이 해야지. 날 알아봤다는 거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 여러분은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샤라투 유재석. 와. 그때 만난 거죠. 소리 질러. 그 한마디로 저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다시 일어났고 친구들 앞에서 면도 섰고 그날 이후로 저는 바로 저희 집에 갔고 샤워를 하면서 울었어요.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했다는 어떤 죄책감도 들었고 다시 할 수 있다. 밑바닥이 아니라 밑받침이었다. 와, 펀치라인 봐. 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돌이 돌이요? 돌 아, 돌이요. 예. 스톤이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 와. 펀치라인 봐. 감동이다. 가사 좀. 와 소름이다 진짜. 잠깐. 야, 뭐래.
뭐랬는데요? 쓸데없는 말을 찢었대요?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서 그래요. 안 듣는 걸 봤거든요. 아니 진짜 소름 돋아서 그래요. 봐봐요. 엄청 뽀송한데 닦고 있잖아요. 너무 기분 예, 나쁘니까. 아니야 걸림돌 디딤돌 이거는 펀치라인은 야 난생 처음 보는 펀치라인이에요. 2025년도에 그래서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형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줘요. 날 엑스맨에 꽂아달라. 한 번만 꽂아주세요. 와 그걸 당당히 와 피가 원하는 와 섹시해. 야 저게 저 기능이었어. 나를 엑스맨에다가 한번 네. 넣어달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프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어요. 첫 주는 그렇게 망했어요. 그리고 그 PD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결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작전을 바꿨어요. 어떤 작전으로? 밑바닥이 아니라 밑받침이다. 그때부터 서포터 활동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건 웃어주는 일이었어요. 내 이름처럼요. 하하하하. 이야. 내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내 친구들의 여자친구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당연하지를 거기서 연습했어요. 다 적었어. 진짜로? 그때부터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진심. 다 적었고 노력형이구나. 못하는데 어떻게 다 적고 그날 못 써먹어? 언젠간 써먹습니다. 와. 그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행운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행운을 잡을 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Ready. 레디. 다 끝났지. 아니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인생 소처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소예요. 그래서 지금 카우보이가 된 거예요. 멋지다. 와 빌드업. 대단하십니다. 와.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뭐요? 국민 MC 유재석님이랑 강호동님이랑 같이 해본 거의 유일무이한 연예인이시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옆에서 있던 입장으로서. 와, 엄청 예리해요. 질문 너무 멋있다. 재석이 형의 엄격함과 호동이 형의 엄격함은 좀 달라요. 두 분 다 따뜻함은 있지만 엄마의 따뜻함과 아빠의 따뜻함이 좀 다르죠. 그럼 재석이 형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엄마인데 좀 엄격한 엄마? 원래 엄마가 더 무섭잖아요. 무섭지. 그 두 분이 그 하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휴지 가져가야겠다. 저 휴지 제 거예요. 휴지 가져갔네. 네, 바닥에 던져주시면 제가 알아서 좀비 때처럼 몰려들 겁니다. 형도 호동이 형도 제가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열심히만 하려고 그러는 저를 보고 그 열심히 하는 건 디폴트다. 사실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 프로의 세계선 오늘 네가 잘 안 되면 빠져줄 줄도 알아야 돼. 프로그램 자체를 살려야지. 일단 컨디션 좋은 사람을 찾아요. 호동이 형도 그렇고 재석이 형도 제가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를 먼저 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를 보신 분들이니까 프로그램을 대하는 이 진정성을 먼저 보셨던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저의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저의 진지함을 알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충분합니다. 너무 예. 그리고 이거는 소파 뒤에 숨겨놓을게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찾아야지. 그래서 엑스맨에서 정착을 했고 MBC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무한도전은 처음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구나. 아하. 아예요. 아. 제작진에게 나를 써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무한도전은 원래 없어졌어야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시원한 그림 만들어 볼까요? 한여름에 뉴질랜드를 가는 거죠.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 프로젝트예요. 거기에서 롤링백. 롤링페이퍼. 와. 형돈이 형이랑 저와의 빨리 친해지길 바라. 맞아 기억나요. 된 거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어색하다고 만들었습니까? 하하 선생님? 안 들려요. 누구라고요? 하하 선생님? 안 들려요.
하하 선생님이요. 안 들려. 애들 내성적인 아이들이라 그런 거 좀 삼가해 주세요. 좀 삼가해 주세요. 미안. 어렵게 온 자리에 나도 힘들어. 다음에 한 사람 죽었다 이제. 미친 쇼야 미친 쇼. 이게 뭐야? 아니요 우리는 이걸 원했어요. 이게 이 뭐야? 필모를 원해요. 이걸 원해요. 그 아이디어는 바로 하하. 롤링페이퍼 안에서 나온 걸 제작진이 캐치한 거죠. 친해지고. 그 이 시발점은 누구다? 하하. 안 들려. 그게 외쳤어요. 알고 있죠. 그 아이디어는 정확히 하하가 만든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를 새로 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도 전성기를 이제 맞으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인기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지나다니면 그 약간 땅이 울렸어요. 막 우와 이런 느낌. 연예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네. 뭐 SNS도 없고 그때는 그냥 진짜 사진기로만 사진 찍었을 때니까 풍문으로 들었소가 진짜 그때 얘기니까. 그때 주변에도 정말 인기가 많으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음주 가무를 즐긴다 그러면 무조건 나이트였어요. 이거 뭐 지금은 연예인들이 클럽 얘기하면 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놀러 갈 때가 나이트 클럽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인기가요에서 누가 1등했다. 그럼 다 같이 몰려가서 나이트 클럽에서 여자건 남자건 다 같이 그러니까 그게 회식 장소였던 거죠. 어느 순간 제가 그 나 인기 있나라고 느꼈을 때가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부킹이 잘 되는 느낌. 그냥 역시 약간 이런 거. 안녕하세요. 와 나 같아도 옆에 앉겠다. 잠깐만. 이거 런닝맨에서 하던 거 나왔네. 제가 약간 눈치 빠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오늘 런닝맨 끝나고 가지고 네. 몸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해야지. 죄송합니다. 멋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항상 너도 알겠지만 뻐꾸기는 우리가 날려야 되고 그치. 결국은 그 친구들이 다 인기가 많은 독식을 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분위기를 만들고 저는 수줍은 미소 와 화려했다 화려했어. 스타의 삶이다 진짜. 그리고 비누향. 살냄새겠지 뭐. 오케이. 이제 또 SBS에서 또 하나를 더 한단 말이에요. 런닝맨. 그 시기도 이제 해외로 이제 글로벌하게 또 울릴 때가 맞아죠. 초창기 너무너무 힘들었죠. 세찬 씨도 처음에 런닝맨 들어왔을 때 진짜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사실. 네, 그때 좀 힘들었죠. 네. 나도 뭘 해야겠다 해서 하는 순간 여기랑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거야. 나는 해야 되는데 여기도 호흡이 있고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일단 기죽고 그게 한 꽤 몇 년이 걸렸지. 맞아. 네. 사실은 세찬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막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친구가 얼마나 또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꽁트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굉장히 응원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같이 울고 웃고. 맞아. 예. 많이 그런 또 시절이 있었죠. 지금 현재 이제 방송가에 일하시는 뭐 PD님들 작가님들이 다 무도 퀴즈고 런닝맨 퀴즈예요. 혹시 여기 무도 퀴즈 있으십니까? 예. 다 들었죠 손? 다 안 들었는데. 다 들었어요. 퀴즈 있으세요? 퀴즈? 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자녀분들도 혹시 하하 선생님의 과거 예능 영상을 찾아보시는지. 레전드 영상들. 네, 레전드 영상. 아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는지가 물론 지금도 궁금했습니다. 대단하지만 솔직히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가서는 저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또 가족 얘기하니까 그 아빠의 또 활약상 레전드 영상. 그러니까 나 있을 때는 막 아빠 뭐 못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빠가 하하라는 게 저는 되게 행운아 같아요 했는데 와. 아빠로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실 저는 꿈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거면 지금 굉장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Shout out Dream Soul Song.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와 영어도 발음도 좋아. 너무 멋있다.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였으면 누구예요?
근데 누구야? 다들 잠깐만. 주문해 야, 오듯이 이게 내가 졌어. 니들이 이겼어. 나 못하겠어. 다 와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다 왔어요? 예, 다 왔어요. 많은 활약상도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지금도 뭐 종횡무진하고 계시고 이제 또 새 앨범이 또 나옵니다. 이 써니데이라는 노래는 영케이 씨가 또 직접 탑라인을 작사 작곡을 이거 해주셔가지고 찢었다. 비가 와도 해가 뜨는 경우도 있고. 우울해하지 말아라. 맞아요. 어떠한 비가 상황에서도 와도. 살아가야 돼요. 라이프 고존인 거죠. 예, 이게 그런 희망적인 가사가 있어요. 영케이도 엄청 희망을 쏘아 올리는 곡들이 많잖아요. 그치. 해피 주저앉고 싶어요. 우와. 눈물 날 것 같아. 와, 고막 터질 것 모든 같아. 너무 좋아. 노래들이 다. 네? 고막 터질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녹았어. 녹아요. 근데 수고는. 세이! 와. 담아야 돼. 세이! 와,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인다. 세이! 세이! 와, 세이! 와, 펀치라인. 와, 라인 봐봐. 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 좋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다 들려주고 싶은데. 아, 여기 앞에 태유 작가. 좋아요? 네.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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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좋아요? 아, 저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니들 너무 행복. 나 불러놓고 위인? 위인 불러놓고 너무 좋아요. 놀려? 아니지? 아닌 거지? 그럼요. 너무 확실해? 좋아요. 확실해요. 지금 완전 우리는 오늘 네. 써니데이예요. 예. 그래서 써니데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아. 너무 좋은 순간도 너무 안 좋은 순간도 네. 다 지나간다. 그렇죠. 교양 쌓는 중에 이제 첫 번째 또 위인이신데 오늘 이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오늘 어떠셨는지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고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용기가 좀 나는데요. 날 이렇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아, 감동 진짜. 하하는 겁쟁인데 여러분의 하하는 겁쟁이 아니에요. 와,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신 또 쑥떡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우리가 그 위인님을 또 모셔놓고 네네네. 또 이렇게 좋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 제가 꼭 이 자리에 앉고 싶네요. 와, 진짜 마음 가능할까요? 제가. 선생님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위인 있으세요? 전 지석진 씨. 와, 진짜 궁금하다. 나중에 섭외해 주세요. 제가요. 예.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와, 미쳤어 진짜. 형님 어디십니까? 집구석이야. 쑥쑥 찍고 있어요. 예. 그래? 무슨 코너? 쑥쑥 교양 쌓는 중이라고 교양? 좋은 말씀들을 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님이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세요? 나의 전성기? 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와, 겸손하다. 네네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할 얘기가 난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요. 와. 여기는 그냥 형 방청객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소리 질러.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럼 방청객이 있는 자리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형님 방청객인데 다 아는 얼굴이에요. 아 거기 쑥쑥 팀들이구나. 다 쑥쑥이 맞아요. 뜬뜬이고 쑥쑥이고 다 아는 얼굴이에요. 한번 꼭 나와주세요. 여기 이 코너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래. 젊은이들 바이블. 만드는구나 거기. 예. 하여튼 사랑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한번 형님. 모시겠습니다 형님. 네 형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박수로. 맞습니다. 멋있다. 와, 진짜 누가 작다 그랬냐 이렇게 키 큰데. 와, 선글라스도 저렇게 잘 어울린다. 와, 진짜 후광이 난다. 후광이 나.